35번 기초식을 한 단위 보유 중인 투자자는 보유 중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델타가 0.5인 콜옵션 두 단위를 매도하면 주가 변동 위험을 완전하게 해지할 수 있다. 해지 비율이죠. 필요한 옵션 계약수. 단 해지 비율은 주식과 옵션 중에 어떤 애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역수가 돼야 되죠. 35번은 기초식 한 주 보유 중인 투자자, 곧 주식 한 주 기준이에요. 주식 한 주 기준의 해지 비율, 필요한 옵션 수는 델타분의 1이죠. 델타 0.5짜리야. 델타 0.5짜리. 따라서 델타분의 1, 콜 2개 이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지에서는 해지 비율과 포지션 얘기해야 되죠. 포지션은 맨 처음에 투자 전략 중에 해지 포지션 하면서 강조 드렸던 거예요. 포지션만 따로 확인해 볼까요? 주식을 보유 중이죠. 주식을 보유 중이죠. 그 주식에 대해서 매입 포지션이야. 주식 보유 중인 사람은 콜 해지 하려면 콜 어떻게 해라? 콜 매도해라. 맞죠? 포지션도 맞고 해지 비율 개수도 맞아요. 36번 이번에 주식 한 주 매입과 콜 2개 매도해서 무위험 해지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면 똑같은 얘기네. 주식 한 주 매입 콜 2개 매도 이렇게 적정한 해지가 된다면 그러면 자 콜옵션 1개 매입하고 주식을 2분의 1주 매도해도 무위험 해지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 주식과 콜옵션은 포지션이 항상 정반대가 돼야 돼요. 사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주식과 옵션 섞어서 해지하려면 양쪽의 순이익이 주가 변화에 따라 항상 정반대로 나오도록 결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들끼리는 정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이미 가격이 정반대로 움직이면 같은 포지션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주가 움직임과 콜가 움직임 같은 방향이죠. 주가 상승하면 콜 가격 같이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콜 섞을 때는 항상 반대 포지션이야. 35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주식 매입 보유 상태에서 콜 매도해야 돼. 36번에도 주식 매입에 콜 매도죠. 그럼 이 둘의 포지션이 정반대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번엔 주식을 매도한다면 콜을 매입해야 돼요. 둘은 항상 정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돼. 그럼 콜은 주가와 같이 움직이니까 포지션을 항상 반대로 취해야 된다면 풋은 어떻게 하면 돼? 풋은 주가 오를 때 가격 떨어지죠. 이미 정반대로 움직이죠. 걔들끼리는 어때야 돼요? 같은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보호 풋 전략 주식 매입하면서 풋옵션도 매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포괄적으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해지 비율은 기준이 바뀌면 역수다. 주식 한 주 기준 콜 2개면 콜 하나 기준 주식은 그 역수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건 둘 다 적정 해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맞는 거예요. 266페이지 266페이지는 문장 한 서너 개 정도는 포트폴리오 보험에 대한 얘기군요. 포트폴리오 보험은 뭐죠?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져도 포트폴리오 가치를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면서 가치가 상승하는 유리한 상태에서는 더 많은 이득을 또는 가치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죠. 37번 보실게요. 기초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풋옵션을 매도해서 기초자산의 가치가 행사가격 이하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을 시행할 수 있다. 여전히 중요한 건 포지션이야. 기초자산 보유, 곧 주식 보유. 풋옵션 매도라고 했네요. 요게 틀렸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네. 주가하고 풋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섞어서 위험을 대비하려면 같은 포지션, 주식 매입이면 풋옵션도 매입해야 된다는 거죠. 38번 무위험 채권에 투자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수하면 기초자산과 풋옵션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과 동일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기초자산과 풋옵션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보험 요게 보호적 풋전략이죠. 풋콜등가를 활용하면 보호적 풋 주식 매입 풋 매입 S 플러스 P는 뭐와 같다. PB2에 콜 넘겨서 더하기 C죠. 얘를 보호적 풋 전략 요거를 수탁 콜 전략이라고 하죠. 수탁 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실까요? 무위험 채권에 투자한 상태에서 콜옵션 매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PB 무위험 채권
콜 둘 다 매수죠. 맞는 얘기네요. 39번.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풋옵션이 존재하지 않거나 투자기간과 풋옵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풋옵션을 이용하는 대신에 주식과 무염 채권 합성해서 보호적 풋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이 보호적 풋 전략의 현실적 한계점이죠. 보호적 풋 전략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투자 중인 주식을 기초로 하는 이 풋이 있어야 되고, 그 풋의 만기가 내가 원하는 투자 기간과 일치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앞부분은 좀 고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내가 투자 중인 주식에 대한 풋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하고 풋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보호적 풋 전략을 현실적으로 구사하는데 나타나는 한계점이란 말이에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주식과 무염 채권을 이용한 전략이다. 주식과 무염 채권 섞는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뭔가요? 여기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죠. 동적 자산 배분 전략. 주식하고 무염 채권 섞어 투자하면서 미래 주가 움직임 예상에 따라서 둘의 투자 비중을 또는 투자하는 금액을 적절하게 조정해가면서 관리하는 전략이죠. 맞아요. 40번.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보유한 주식을 기초로 하는 선물을 균형가게 매도하면 무염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번에는 선물을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이죠. 주식 또는 기초자산 보유 내지는 매입, 동시에 개를 기초로 하는 선물을 균형가게 매도. 그럼 뭐가 돼? 무염 채권 투자가 되는 거죠. 주식 매입, 선물 매도가 무염 채권. 이러한 전략을 선물 이용한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하는 이유는, 전통적 배분 전략 예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주식과 채권 투자하고 있다가 주가 상승할 것 같으면 채권 줄이고 주식 늘리고, 주가 떨어질 것 같으면 거꾸로 주식을 줄이고 채권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선물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주식 보유 중이죠. 주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전통 전략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주식 팔아다가 채권으로 갈아타야 되지. 선물 이용하면 그럴 필요 없다.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선물 매도 포지션만 추가로 취해주면 두 개 섞은 애가 무염 채권으로 갈아타는 효과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전통 전략 기준. 지금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있어. 주가 오를 것 같아. 그럼 주식으로 갈아타야 되죠. 무염 채권 투자 중이야. 이걸 최종 주식으로 갈아타는 효과를 내고 싶어. 그럼 똑같이 선물 활용하면 되죠. 주식 보유의 선물 매도가 무염 채권이잖아. 수식화 해볼까요? 주식 보유 매입의 선물 매도가 무염. 무염은 소문자 F라고 표시해볼까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수식을 그냥 변형하면 돼. 그럼 선물을 넘겨주면 되죠. 선물을 넘겨주면 어떻게 돼? 무염에다가 넘기니까 선물 플러스야. 그러면 왼쪽에 주식만 남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무염 채권 보유 상태에서 이번에 선물을 매입을 하면 걔를 통해서 무염 채권을 주식으로 갈아타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